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입시 위주의 공교육에서 벗어나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홈스쿨에 관심을 기울이는 크리스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홈스쿨 단체가 모여 정보와 교류를 나누는 홈스쿨 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홈스쿨 단체인 한국기독교 홈스쿨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모두 4천여 명. 이 중 1,200명은 최근 2년 사이에 가입한 숫자입니다.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 부모가 직접 아이들과 소통하며 교육하는 홈스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스쿨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기독교 홈스쿨 협회가 개최한 홈스쿨 엑스포에는 1,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석자들은 엑스포에 마련된 강의와 전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홈스쿨에 대한 철학과 정보를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 홈스쿨 협회 박기영 대표는 입시 경쟁을 강요하는 공교육에 위기의식을 갖고 교육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이 대안으로 홈스쿨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을 네트워크로 엮어주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졌고 또 교육의 다양한 방식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는 교육에 대해서 주체로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홈스쿨은 특히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홈스쿨 가정 중 70~80%가 기독교 가정이라며 크리스천 부모가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인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엑스포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자녀를 성경대로 키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며 홈스쿨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그 말씀을 알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관계가 맺어질 텐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성경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홈스쿨 가정을 지원하는 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엑스포에서는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홈스쿨 가정 협력 모임, 학부모 학교, 학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구촌 교회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이재현 목사는 하나님 안에서 알찬 홈스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보와 교육 그리고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며 교회의 지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홈스쿨링이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홈스쿨링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또 부모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정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같이 하면서 한편 엑스포에서는 홈스쿨 단체들이 각자의 커리큘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와 처음 홈스쿨을 시작하려는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교육 방법과 학부모들의 경험,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의 환멸을 느낀 기독교 가정들이 홈스쿨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홈스쿨이 교육 다양성을 높이고 전인 교육을 실현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이죠. 이 장로교단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특히 장로교단은 한 교단 다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만석 대표회장을 스튜디오에 초청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표회장에 취임하신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도 부족할 판인데 대표 기관들이 자꾸 분열하고 분리되고 이런 마당에 우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로 묶는 일과 그리고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때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부족한 사람이 선출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장총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장총은 1981년도에 한국의 주요 교단들 합동, 통합, 그리고 기장, 대신, 고신 교단을 주축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백석의 전신인 합동정통과 호원교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26개 교단이 회원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장로교가 뭐 200개라는 설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단들은 거의 규모가 있고 한국 장로교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는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몇십 개 사실 뭐 교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숫자를 넣어서 장로교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이 한장총이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대표 회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기존에 한장총은 뭐 장로교회 날이 최대 행사였었고요. 그리고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교단 간 교류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교단 간 이제 강단 교류를 통해서 종교 개혁주의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원교단이 서로 강단을 교류해서 설교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한국 장로교의 날을 우리가 거기다 모든 힘을 모아서 최대 행사로 했는데 이걸 권역별로 좀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중부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중앙으로 서울에 와서 장로교회 날 행사를 집결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뭐 사업은 지금 뭐 교회가 위기 시대라고 할 정도로 대내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 대해서도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고 울타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장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교단 다체제에 대한 관심이 또 높은데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미 갈라진 교단들이 하나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조금 느린 것 같이는 여겨지지만 차근차근 실제적으로 통합원법도 각 교단 대표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이미 총회에서 그걸 따르기로 또 결의를 한 교단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 교단들도 뭐 적극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신중론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하면서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직 한 교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지나면 점점 좋은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계에서 가장 요즘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목회자 과세 문제. 네. 한장총은 우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많지요. 크게 말하면 세칙도 없는 법을 지금 통과를 하는데 큰 틀에서 타이틀만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데 세칙은 막 끼워놓으면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크게 반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공론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 통합축이 통과했다고 총회에서 결의하고 지지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진납세,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통과하고 결의했다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축도 정부에서 낸 세법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결국 한국교회 전체가 여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급하게 이 세법을 통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한 후에 어떤 것이 가장 충돌도 피하면서 또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분열시키는 또 종교 간 정부 간 갈등을 빚어내는 이런 일들은 최대한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보류하면서 연구하고 우리도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졸속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한장총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업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은 좀 전에 제가 질문에 답한 중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라든가 또는 장로교회란 행사라든가
또 신학 포럼이라든가 또 전국 그 신학 대학생들이 출연하는 그 합창제라든가. 근데 이건 저희 본부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점점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일들을 성과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는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갖고 출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뭐 지탄받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위축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세력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 안티들이 계속 공격을 해왔고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뭐 부패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좀 노출돼서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물론 옛날보다 좀 부족한 점은 있다고 동의하지만 그렇게 한국교회가 아주 못된 집단을 매도당할 만큼 나쁜 집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좀 각성도 필요하고 깨어나야 되겠고 또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이 하나 되면 성도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일치연합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 일을 잘해주면 결국 한국교회는 좀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와 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흩어진 여러 형제 교단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장총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더욱 앞당겨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는 약 130만 부 더 많은 성경이 전 세계 곳곳에 반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BS 세계성서공회 연합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46개 성서공회들을 통해 반포된 성경의 수는 약 3,340만 부며 이는 지난 2011년 3,210만 부에 비해 약 4%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륙별로는 아메리카 지역이 10.1%, 아프리카 지역은 0.5% 증가세를 보였고 반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리아의 경우 2012년에 성경 16만 3천 부가 반포된 것으로 집계돼 2011년에 비해 약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레바논 성서공회 마이크 바수 총무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단편 성서나 성서 달력을 제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기독교 영상대전에서 필리핀의 코피노 공동체를 운영하는 선교사의 삶을 담은 이기쁨 감독의 코피노 할아버지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이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기독교 영상대전에서 대상의 코피노 할아버지, 금상의 당신의 커피값은 위대하다, 더 랜드인 마이티 임브레이스 등 18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 코피노 할아버지를 연출한 안성 하늘꿈교회 이기쁨 감독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이 시대 가운데 코피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장 이기원 감독은 이번 작품들이 영상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바탕으로 표현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격려와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문화예술원이 제27회 기독교 문화대상 부문별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음악 부문에는 소프라노 김은경 씨, 오페라 부문에는 지휘자 이기균 씨, 무용 부문에는 류석훈 씨가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내년 2월 27일 백석 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오는 23일 감리교 본부 앞에서 광화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하루 100원 모으기 1만 성도 운동을 펼칩니다. 한일 장신대학교 교직원들이 지난 11일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다음 달 31일까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는 이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이 토요일에는 영하 6도, 주일에도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에는 토요일까지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4도, 서울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영하 1도, 서울은 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춥겠지만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